단죄의 시간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이 됐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당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자, 내란 관련자들에게도 줄줄이 무거운 형량이 구형이 된 건데요. 특검은요, 특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형을 감형할 것을 예상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전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까지도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와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그때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냐.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감형, 더 낮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지, 네. 사실상 정말 국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당시 그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이 해제를 못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특검 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사형제도는 존재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건 마지막은 1997년이었고요. 사형 선고가 확정됐던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시 제도적으로 이 사형 제도가 존치하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2026년의 민주주의 수준은 현격히 다릅니다. 네. 지금 2026년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봤을 때 헌정 파괴 행위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저는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의 이 계엄의 강도는 다르다. 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할 때는 사형을 구형한 게 맞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군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앞서 영상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구형 직후에 이 헛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만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남은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지규현 재판부가 참 다사다난하게 지금 수개월째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피고인 윤석열, 이게 사법부 체제 자체에서
이 풀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엄청난 국민 공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굉장히 깎여 내려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비판의 어떤 이 부담을 좀 안고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의 태도나 여러 어법들을 보게 되면 반성과 이 성찰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본인의 행동 자체를 계속 정당화하기 위한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논리를 국민들 앞에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야당의 폭거가 있었을 때 본인들 스스로가 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축적해놨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 대조를 해보면 오히려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네. 계엄 상태에 준하는 이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대단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도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는 지금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참작을 해서 결국에는 최고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이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갈릴레오를 언급하고 또 한국 현대사를 보는 듯하게 이 역대 계엄을 모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자, 헌재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계속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선고 지연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에는 여론전, 그러니까 장외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법원의 시간입니다. 구형까지 이제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 모든 마무리는 법원이 하게 됩니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이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 계엄의 성격,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전희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독재 그리고 장기 집권을 원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내란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찬탈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까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시에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찬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이번 혐의에는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계엄이 해제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했다라기보다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형에 있어서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이 내란죄에 있어서까지 계속적으로 야당의 탓을 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네. 양형에 있어서는 야당의 폭주, 입법 폭주와 탄핵의 줄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